자, 비례식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두 직사각형을 보고 물으면 답하시오. 가로하고 세로, 가로하고 세로 5대 2죠. 5대 2의 비율이고 b가 되고 5대 2의 b죠. b. b는 앞에는 전항, 후항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를 b를 비율로 하면은 이 똑바른 거를 이렇게 세우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바로 세우면 2분의 5 이렇게 돼서 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고, 이거는 5를 2로 나누는 거니까 나누면은 분수 또는 소수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나는 10대 4죠. 그렇죠? 10대 4. 그럼 4분의 10 얘를 그대로 세우면은 4분의 10 이렇게 돼서 약분하면 2분의 5. 그러니까 이 앞에서 미리 약분을 할 수도 있어요. 2, 5, 10, 2는 4에서 미리 약분을 할 수도 있어요.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를 하고 내 말에 알맞는 수를 써놓으시오. 5대 2와 10대 4의 비율이 같죠. 왜냐면 10대 4를 약분하면 되니까. 그럼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5대 2는 10대 4입니다. 이렇게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내항끼리 외항끼리의 곱은 같죠. 자, 그래서 비례식은 요 안에 것 길이가 내항, 요 바깥 것 길이를 바깥을 외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항은 1하고 8, 내항은 4하고 2가 되죠. 그렇죠? 4번 외항은 3하고 15, 내항은 5하고 9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곱과 이렇게 곱이 같다는 걸로 모르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외항은 6하고 28, 내항은 7하고 24. 만약에 여기를 얘가 모르는 거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내항끼리 외항끼리 반드시 연결을 해서 이걸 같다라는 식을 만들면 모르는 하트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하트랑 연결된 이 7만 나누기고 나머지는 다 곱하면 돼요. 6 곱하기 28 나누기 7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7은 약분이 되면 4, 7이 28이니까 4니까 6, 4, 24. 24에서 이 하트를 여기가 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뒤에 활용 문제를 풉니다. 자, 비례식의 성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외항의 곱을 구하시오. 외항의 곱은 6 곱하기 14죠. 6, 1은 6, 6, 4, 24, 84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내항의 곱은 7 곱하기 12, 7인 10, 똑같이 84가 되죠. 그렇죠? 내항과 외항은 같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 말에 알맞는 말을 써오시오.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죠. 그렇죠?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기억에, 모르는 게 이제 나왔죠. 모르는 게 나오는데 비례식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연결. 항상 안에 것끼리 바깥 것끼리 연결하면 돼요. 그럼 모르는 거하고 연결된 얘만 나누기가 되면 돼요. 즉 기억을 구하려면 나머지는 다 곱하고 연결된 기억과 연결된 그 6만 나누기를 하면, 이렇게 하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6분의 8 곱하기 9죠. 약분을 하면 3, 2, 6, 3, 3, 9 이렇게 약분되고, 2가 또 8하고 약분되죠. 4. 남는 거는 4 곱하기 3만 남죠. 그래서 12가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넣어보면 6 곱하기 기억이나 8 곱하기 9나 같은 거죠. 그렇죠? 6 곱하기 기억이 8, 9, 72니까 기억은 6 곱하기 12, 즉 기억이 12가 되면 72가 되는 거죠. 그렇죠? 72를 나누기 6 하면 되는 거예요. 10번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기억을 구하려면 나머지는 다 곱하고 기억하고 연결된 27만 나누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누기는 결국 이렇게 분모가 되는 거죠. 그렇죠? 분모가 되는 거죠. 그렇죠? 3, 9, 27, 3이 되고 또 약분하면 3분의 10이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를 채워주면 27, 9 곱하기 10이랑 같은 거죠. 내항끼리 곱하고. 그럼 9, 1은 9, 9, 28, 108이 되고, 27 곱하기 4를 하면 108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써 있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르게 구하면 됩니다. 11번
김밥 6인분을 만드는데 필요한 밥의 양을 몇 g이라고 하고 비례식을 세워보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2인분 만드는데 필요한 밥의 양이 320g이에요. 2인분. 이거는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게 몇 인분을 만드는데 몇 그램 들었으면 또 몇 인분을 만드는데 몇 g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 순서가 맞아야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은 답이 틀리게 나오죠. 그래서 2인분 만드는데 320g이면 6인분이죠. 6인분을 만드는 데는 몇 g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비례식 만들어서 풀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2 곱하기 이렇게 또 긋고 이렇게 긋고 그렇죠? 그래서 2 곱하기 네모는 320 곱하기 6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320 곱하기 6을 이거는 큰 수라서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왜냐면 320 곱하기 6 나누기 2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답이 이렇게 바로 나오죠. 약분해서 3이 되고 3, 3, 9, 3, 2, 6 960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오죠. 여기는 320 곱하기 6을 계산해 가지고 써주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김밥 6인분을 만들려면 밥은 960g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14번 직사각형이 있죠. 직사각형 모양이 있는데 세로가 10이에요. 그렇죠. 책상 모양과 실제 책상에 B가 3대 8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때 실제 책상의 세로는 몇인지 실제 책상에 하고 그 모형의 B가 3대 8이면 얘가 모형이고 얘가 실제예요. 그럼 모형하고 실제 똑같은 순서대로 써줘야겠죠. 근데 모형이 여기 보면 12cm가 모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형이 10인 거예요. 실제 값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연결하죠. 그렇죠? 이렇게 일단 비례식이 됐고 구할 때는 빠르게 구할 때는 네모는 무조건 네모랑 연결된 얘가 나누기가 되면 된다 그랬죠. 8 곱하기 12 나누기 3 나누기 3이니까 이렇게 나눠져서 약분하면 3, 4, 10에서 4, 8에 32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느리기 때문에 하여튼 요거는 학생들이 한번 채워보세요. 답은 32가 나와야겠죠. 그쵸? 17번 바로 갑니다. 자, 그림을 보고 15를 2대 3으로 나누어 보시오. 15를 2대 3으로 나눌 때 2대 3 나눌 때 전체 b는 뭐냐면 전체 b는 이 두 개 2하고 3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2하고 3을. 즉 2하고 3 더한 거분의 2가 여기에 실제 길이가 되겠고 2하고 3하고 더한 5분의 3이 요쪽 부분에 길이가 돼요. 그래서 이게 비례 배분이라고 하죠. 2 플러스 3, 2 플러스 3. 그래서 5분의 2, 5분의 3. 약분하면 5, 3, 15, 3 되죠. 그쵸? 그러니까 6이 되겠고, 얘를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5, 3, 15에 3, 3, 9 해도 되고,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 하나가 나오면, 6이 나오면, 그, 15에서 6을 빼면, 9가 나오면,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자, 500을 1대 4로 나눠보시오. 그럼 전체 B는 5인 거예요. 그쵸? 두 개 더한 거니까. 1하고 4하고 더한 거. 그래서 500 곱하기 5분의 1, 500 곱하기 5분의 4. 이렇게 하면은 약분해서 100이니까 100이 되겠고, 4는 500에서 100을 빼도 되죠. 그쵸? 400이 되는 거죠. 자, 19번. 종우와 동생은 3,500원을 4대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종우가 4고 종우가 4고 동생이 3이니까 종우가 4고 동생이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7분의 4가 종우 거고 7분의 3이 동생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 금액을 줬으니까 7분의 4, 7분의 3 이렇게 적용하면 약분이 5, 7에 35죠. 그러면은 5, 4, 20 2,000원이 종우 거가 되고 동생 거는 전체 금액이 3,500원이었으니까 이거를 해도 똑같이 나오겠죠. 그렇죠? 1,500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 문제를 풀면 됩니다. 본격적인 이제 B레벨 문제 비율을 보고 비례식으로 나타내시오.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눕히면 되는 거예요. 눕히면 얘를 그대로 눕히면 되는 거예요. 2대 5는 6대 15다. 그럼 얘는 눕히면 4대 7은 12대 21 이렇게 돼요. 반대로 눕힐 수도 있어요. 반대로 눕히면은 양쪽으로 다 반대로 눕히면은 뭐 7대 4는 21대 12 이렇게 해도 이렇게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냥 바로 눕히기만 하면 B가 된다. 비율은. 자,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찾아 비례식을 세워보시오. 비율이 같은지는 약분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B는 약분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약분. 자, 3대 2의 비율이에요. 4대 8이면 이 약분하면 2로 약분된 짝수니까 2는 4, 2, 4, 8. 2대 4. 안 맞죠? 6대 9는 3분의 약분 3, 2, 6, 3, 3, 9. 2대 3이죠. 그쵸? 얘는 얘랑 같네요. 그쵸? 그러면 비례식을 세우면 그냥 두 개를 써준 다음에 등으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3번 비례식이 바르게 적힌 표지판에 따라 가면 토끼가 지나간 길을 선으로 그어보세요. 비례식이니까 내항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같으면 돼요. 다르죠. 그쵸? 이거 다르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같죠. 그쵸? 얘는 같으니까 이쪽 길을 가야겠죠. 이쪽 길을 가다가 또 3개가 나오는 거네요. 자, 이렇게 곱하면 6, 이렇게 곱하면 안 맞죠. 그쵸? 얘도 이렇게 하면 9, 이렇게 하면 9 맞죠. 그쵸? 이쪽 길로 가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그어주면 됩니다. 자, 4번 목걸이를 만드는데 학생 한 명당 파란 구슬 3개, 빨간 구슬 4개가 필요합니다. 3개, 4개. 한 명당이에요. 학생 수. 한 명당 3개, 4개가 필요해요. 2명이면 당연히 2배가 되겠죠. 그쵸? 3명이면 3배가 되니까 곱하기 3 하면 되고, 곱하기 4. 4명이면 4, 3, 12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여기도 3 곱하기 4니까 12, 4, 4, 16 곱하기 하면 되겠죠. 그쵸? 얘의 비율은, 얘는 B가 다 동일한 비율인 거죠. 그쵸? 비율이 다 같아요. 약분하면 결국은 이 파란 구슬 대 빨간 구슬이 3대 4의 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식을 굳이 세운다면 둘 중에 아무거나 잡고 3대 4는 뭐 9대 12 이렇게 비례식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5번 비례식에서 외항에는 동그라미, 외항은 바깥 거, 내항은 안에 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비례식에서 전항이면서 외항인 수를, 자, 전항이란 말은 B일 때 얘기죠. 그렇죠? 2대 3이면 얘를 전항, 뒤에 거를 후항 이렇게 B 하나일 때. 그럼 여기가 전항, 여기 후항, 여기 전항, 여기 후항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비례식일 때는 요렇게를 내항, 그렇죠? 내항 요렇게를 외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전항이면서 외항인 수, 전항이면서 외항인 수는 여기 12죠. 그렇죠? 5는 내항이면서 후항이고 24는 전항이면서 내항, 10은 후항이면서 외항. 전항이면서 외항인 수는 12밖에 없는 거죠. 그 7번 다음 중 7대 8과 35대 40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비례식 맞죠. 그렇죠? 일단 비례식이에요. 틀린지 맞은지 모르지만 비례식이고요. 7과 8은 전항입니다. 7과 8 전항은 7하고 35죠. B 하나일 때 말하니까 틀렸죠. 그렇죠? 8과 35는 내항입니다. 맞죠? 내항 이렇게 내항 이렇게 외항 7과 40은 외항입니다. 맞았고요. 35와 40 35와 40은 후항입니다. 틀렸죠. 그렇죠? 이것도 틀렸죠. 후항은 8과 40이 후항이고 전항은 7과 35가 전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5번이 틀렸습니다. 8번 민종이와 하은이가 비례식을 보고 말한 것입니다. 잘못 말한 사람 비례식 이렇게 있네요. 비례식으로 나타낸 두 B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비율은 요 B 하나 갖고 생각하면 되니까 얘를 똑바로 세우면 되니까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뒤에 것도 약분하면 똑같이 5분의 3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하은이는 이거에서 내항은 5하고 9죠. 내항은 3과 9라고 쓰니까 틀렸네요. 그렇죠? 외항은 5하고 15. 외항도 틀렸고요. 그렇죠? 맞게 하려면 내항은 5하고 9고 외항은 3하고 15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틀린 사람은 하은이가 되겠죠. 자, 9번. 외항이 5와 48이고 이 그대로 비례식을 한번 쓰면 되는 거죠. 외항은 바깥 거죠. 5하고 48이고 내항이 16과 15인 비례식을 세워보시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검증도 해야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16 곱하기 15 하면 240이 나오니까 5 곱하기 48에도 240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례식 5대 16은 15대 48 이렇게 세워도 되고 순서를 바꾸는 경우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바뀌만 하면 되니까 5하고 48을 외항이 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앞에 48을 쓰고 이쪽에 5를 쓰게 되고 만약에 내항이 16, 15다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15를 쓰고 여기다 16을 써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곱하면 같고 이 b니까 요 하나가 비율이 둘 다 같으면 되죠. 5분의 16의 비율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도 5로 약분을 하면 3으로 약분해요. 3일은 3, 36에 18, 3, 5, 15, 5분의 16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답은 됩니다. 조건에 맞게 비례식을 완성하시오. 비율이 3대2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딱 높이라 그랬죠. 비율이 2대 3의 b가 됩니다. 2대 3의 b. 외항의 곱은 108이래요. 그렇죠? 외항의 곱은 108. 2대 3을 앞에다 써줍니다. 2대 3을 써주고 뒤에가 9가 됐죠. 그쵸? 뒤에가 9가 되면 여기는 앞에서 배웠죠. 전항후항은 똑같이 곱할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3 하면 9 되니까 얘도 곱하기 3을 해줘야겠죠. 여기 6이죠. 그쵸? 근데 외항의 곱이 108입니다. 앞에서 이거는 이제 해결을 했고 외항의 곱이면 이렇게 해서 108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108을 6으로 나누면 네모수를 알 수 있겠죠. 6, 1은 6, 48, 6, 8에 48. 여기가 18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9 곱하기 또 전항후항법을 써서 빠르게 할 수가 있죠. 9 곱하기 18이니까 곱하기 2니까 여기도 12가 되겠죠. 6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면 됩니다. 전항후와 내항, 외항, 자유자재로 빠르게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1번 옳은 비례식을 찾아. 옳다라는 거는 일단은 곱해서 하면 2는 4인데 이렇게 하면 안 맞죠. 그쵸? 내항하고 외항의 곱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45, 이렇게 하면 45 맞죠? 얘는 8이고 이렇게 하면 안 맞죠. 얘는 200이고 이렇게 곱하면 200 맞죠? 그래서 니은, 리을은 맞는 비례식입니다. 자, 12번 비례식이 아닌 이유 곱해보면 되겠죠. 그쵸? 5군 내항의 곱은 45죠. 그쵸? 외항의 곱은 3 곱하기 25 하면 3, 55, 3, 2, 6, 75가 되죠. 그러니까 내항과 외항의 곱이 다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쵸? 비례식이 아니죠. 비례식이 아니다. 이렇게. 틀린 비례식이죠. 내항과 외항의 곱이 다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13번 비례식에서 기읍 곱하기 니은의 값을 구하시오.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죠. 그러니까 내항의 곱으로 같은 거니까 14 곱하기 18 하면 되겠죠. 그쵸? 14 곱하기 18 48에 32 8일은 8 하면 합하면 11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한 칸 밀어서 1이니까 그냥 14 쓰면은 252가 답이죠. 14번 비례식 3대 세모는 별대 네모다에서 이 세모와 별의 곱이 이 두 개의 곱은 뭐랑 같죠? 이 둘의 곱하고 같죠? 그쵸? 내항의 곱이 60이니까 60은 뭐랑 같아요?
3 곱하기 네모랑 같죠. 그쵸? 네모는 60을 3으로 나눠도 되고, 이렇게 나눠도 되고, 3분의 60이니까 여하튼 20 하면 되겠죠. 15번 비례식에서 가와 나의 곱이, 가와 나의 곱이면 내항의 곱이죠. 그러면 외항의 곱하고 같죠. 그쵸? 15번 그 비례식에서 가와 나의 곱이면 가 곱하기 나는 7 곱하기 네모랑 같은 거죠. 그쵸? 가와 나의 곱이 200보다 작대요. 200보다는 작은 8의 배수일 때 8의 배수래요. 8의 배수. 그러면은 얘가 8의 배수가 돼야 되죠. 그쵸? 그럼 7은 8의 배수가 아니니까 8의 배수랑 관련이 없으니까 이 네모에는 8이 들어있어야 돼요. 네모는 8 곱하기 뭐가 돼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7, 8에 56이죠. 그쵸? 56 곱하기 뭐가 이번 세모라고 하죠. 뭐가 200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수. 그럼 200에 가까운 거 여기다 뭐 4 곱하면 200이 넘어가죠. 그쵸? 그러니까 4는 아니고 3을 곱하면 되겠죠. 그쵸? 56 곱하기 3 하면 6, 3, 18 3, 5, 15 그래서 168이 되겠죠. 그쵸? 여기는 세모는 3이 되고 168인 수예요. 그러면 네모는 뭐냐? 네모는 8 곱하기 여기가 세모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8 곱하기 세모. 56은 7 곱하기 8이니까 56은 7 곱하기 8이니까 여기가 3이었죠. 그쵸? 그러면 3, 8이 24. 24가 되면은 네모는 24가 답이 됩니다. 7 곱하기 24 하면 돼요. 7 곱하기 24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168이 나오겠죠. 그쵸? 네, 이런 문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별표 3개 해두세요. 자, 16번 6장의 카드가 있어요. 6장의 카드 중에서 4장을 고르래요. 한 번만 사용해서 비례식을 만들어 보세요. 비례식의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아야 되죠. 뭐 같은 걸 한번 찾아보면 자 5, 9, 45 45가 되는 수는 없을 것 같고 6, 3, 18 쉽게 찾으려면 6하고 12는 곱하기 2죠. 그쵸? 어떤 수가 곱하기 2 되는 수 찾아보려면 5는 없고 9도 없고 17에다가 곱하기 2 하면 34가 되죠. 그쵸? 그러면은 이 둘을 묶어주면 되죠. 6하고 12는 2배 차이니까 17하고 34도 이렇게 2배 차이가 되죠. 그쵸? 그래서 6대 17은 12대 34 요거를 답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쵸? 바꿔 써도 상관없어요. 바꿔 써도 상관없고 6대 12는 17대 34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비례식의 성질의 영어 네모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모르는 거는 내항하고 외항 연결해서 이 모르는 거랑 연결된 것만 나누기로 붙으면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곱하고 모르는 것만 연결된 것만 나누기로 붙은다. 그러면 나누기 3은 분모니까 3, 7에 21에서 7, 7에 49 49가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죠. 모르는 거랑 연결된 6분의 5가 나누기로 붙으면 돼요. 그럼 네모는 7분의 4 곱하기 70 나누기 6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약분이 돼서 10이 되니까 40이 되죠.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면 뒤집히죠. 그쵸? 분모 분자가.
5, 8에 40, 6, 8에 48. 48이 되는 거죠. 48이 답이 됩니다. 다음 여기는 또 네모랑 연결된 게 나누기로 가니까 네모는 11 곱하기 1 나누기 8이죠. 그쵸? 1은 뭐 필요 없는 거고 8분의 11이에요. 이거를 소수로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분수로 나타내면 답이 됩니다. 분수로 나타내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는 이제 대분수 없어지니까 뭐 대분수로 굳이 하려면 학교 선생님이 원하면 8분의 1과 8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20번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기역에 알맞는 소수를 구하시오. 기역에 알맞는 소수. 자, 기역 소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기역은 내항, 외항 연결해서 기역하고 연결된 것만 나누기가 되죠. 0.75 곱하기 4를 나누기 5 하니까 자, 이 나누기 5를 먼저 0.75를 해도 되고 0.75를 5로 나누든지 4를 5로 나누든지 0.75로 나누면 0. 하고 5, 1은 5 이렇게 되죠. 25 떨어지면 5, 20, 0.15가 되죠. 그쵸? 0.15 곱하기 0.15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이렇게 4 곱하면 5, 4, 20 4, 1은 4, 5, 6 0.6이 되죠. 그쵸? 이 두 칸이니까 소수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뒤에 0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답은 0.6 이렇게 됩니다. (21번)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이 10일 때 외항의 곱이면 이렇게 곱해서 10이 나오려면 네모 곱하기 2분의 1이 10이 돼야 돼요. 그쵸? 그럼 얘는 절반을 해서 10이니까 20이 돼야겠죠. 그쵸? 여기는 20이 됩니다. 그러면 네모와 세모에 알맞는 수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모하고 세모를 합하라고 했으니까 20 더하기 세모는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세모는 세모가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거하고 연결된 게 나누기로 가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10 나누기는 곱하기로 하면 뒤집어지니까 2분의 5 그래서 2는 약분하면 5에서 25가 되죠. 그래서 세모는 25 이렇게 됩니다. 최종 답은 45가 답이 됩니다. 22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가장 큰 네모 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큰 거를 찾으래요. 네모는 전항후항법도 많이 사용을 해요. 이제 곱하기 3 하면 3, 9, 27 되죠. 그쵸? 그러면 4에도 3을 곱해야 되니까 곱하기 3에서 여기는 12가 됩니다. 네모는. 자, 니은은 0.6이죠. 그쵸? 0.6이니까 요거는 좀 하기가 불편하죠. 그쵸? 그러니까 그냥 네모를 구하면 네모하고 연결된 게 나누기로 가죠. 그쵸? 0.6 곱하기 7 나누기 2 자, 여기서 2 하면 0.6을 2로 나누면 절반이니까 0.3이 되죠. 그쵸? 0.3 곱하기 7 3, 7에 20 2.1이 되죠. 그쵸? 그래서 얘는 2.1이 됩니다. 12고 그럼 이제 디귿만 하면 되겠네요. 가장 큰 수. 일단은 지금은 기역이 가장 큰데 네모랑 얘도 네모랑 연결된 10분의 7이 나누기로 가죠. 네모는 14 곱하기 4분의 3 나누기 10분의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약분을 하면 얘가 2로 약분하면 2분의 7 곱하기 3이 되죠. 14가 약분돼서 또 곱하기로 바꾸면 7분의 10으로 바뀌죠. 7이 또 약분되고 2는 5랑 약분돼서
3 곱하기 5만 남아서 15가 됩니다. 답이 아니고 디귿이 15니까 가장 큰 거는 디귿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종이배 3개를 만들 때 색종이 5장이 필요하죠. 그쵸? 그럼 9개면 이 3배죠. 3배. 곱하기 3이니까, 얘도 곱하기 3 해서 15장이 필요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됩니다. 여기서는, 잘못 얘기를 했죠. 그쵸? 요거는 뭐, 이런 식으로 풀 줄만 알면 됩니다. 자, 24번. 영주와 미해가 가지고 있는 구술수의 비는 3대 7이에요. 그럼 전체 비가 전체 비가 10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영주가 구술을 12개 가지고 있다면 영주가 구술을 12개 가지고 있다면 미해가 가지고 있는 구술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전체 비로 해도 되고 그냥 3대 7로 해도 되고, 영주와 미해가 3대 7의 비율이니까 또 영주하고 미해 요 순으로 와야죠. 그쵸? 영주가 구술을 12개 갖고 있으니까 미해는 이렇게 하면 곱하기 4죠. 그러니까 7도 곱하기 4니까 28개죠. 그쵸? 선생님이 빠르게 푸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학교 때까지는 빨리 못 풀어도 성적이 나올 수 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빨리 풀지 못하면은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고등학교 대비를 위해서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1분에 한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마 어려운 문제라도. 현서와 은진이가 나눈 대화입니다. 현선의 학교 6학년 학생은 모두 몇 명이냐 그랬죠. 그렇죠? 모두 몇 명. 그럼 6학년 학생이 여학생과 남학생의 비율이 5대 4예요. 그렇죠? 5대 4니까 전체 비는 9인 거예요. 전체 비는 9.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전체. 여기서 주어진 게 뭐냐? 여학생이 15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학생과 남학생인데 여학생의 인원을 줬어요. 150명이라고. 그러면은 5 곱하기 몇 하면 150 돼요? 이거 나눠봐도 알죠? 30 하면 되죠. 30 하면. 5 곱하기 30 하면 150이 되죠. 그쵸? 그럼 전체 수도 똑같이 곱하기 30 하면 되니까 390, 270명이 되는 거예요. 270명이 답입니다. 270명이 답입니다. 자, 26번. 오른쪽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비는 4대 4. 자, 밑변 대 높이가 4대 3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4, 3, 10이니까 3, 3, 9. 여기 높이는 9겠네요. 그쵸? 그럼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12 곱하기 밑변 곱하기 수직 높이 나누기 2. 나누기 여기 먼저 칠 수 있죠. 먼저 약분해 버리면 2, 6에 12. 6, 9, 54. 54 제곱 센티미터가 답입니다.